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관세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상호 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 친화적 인물로 꼽혔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밤사이 시장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미 정부가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유럽중앙은행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금금리와 기준금리 모두 0.25%포인트 내렸는데 4월 통화정책이사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 기업 MD바이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8,350원에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80%가량 오른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락가락 참 이 관세 변덕에 지친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동차에 이어서 이날은 이 캐나다와 멕시코 협정 USMCA에 대한 전 품목에 대해서 4월 2일까지는 관세 면제를 확대해줬지만 이미 극심해진 시장의 피로도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날 고용지표를 보자면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대량 해고자 수는 오히려 급등하게 되면서 이 고용 불확실성을 가중시켰고요. 또 소매업체 해고자 수까지 덩달아 늘게 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감까지 커졌습니다. 여기에 또 마블테크와 몽고디비의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하락폭이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중국 소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지금 시각 패션, 화장품, 또 면세점, 음식료 섹터 급등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도 잘 움직이고 있네요. 이 중국 당국이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의 중국 개봉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주도 오늘 잘 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와 친환경 철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방산 강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함에 따라서 이 유럽연합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이 가운데 밤사이에 이 영국이 미국 방산업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560억 원 규모의 드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게 되면서 0.7% 상승을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시 한번 0.61% 어제의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60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10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 돌아와줬던 외국인,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마저도 오늘은 함께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입니다. 0.16%. 어제는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눌렸던 탓일까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73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현재 외국인이 간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만이 현재 200억 원 넘게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해서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희비가 어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0.2원가량 소폭 다시 오르면서 연이틀 급락세를 어제까지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 미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이 월가 친화적인 인물이었죠.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맹국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위주로 강하게 눌림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철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민주당 쪽에서 이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이런 세액 공제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시각 현재 현대제철이 마찬가지로 3.75%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TCC 스틸 어제의 주인공이었죠. 오늘은 잠깐 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정확하게 공개를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 어제 미국 시장 반등 주는 걸 보고 엊그저께 반등 주는 걸 보고 제가 미흡하다 그랬죠. 저건 반등 아니라고. 그래서 반등을 주려는 기대감에 30% 정도의 모양은 나왔지만 저건 다시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횡보를 하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든 아직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미국장 보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혼조를 주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확하게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없는데 그냥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던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는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지금 움직였던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차트를 봤을 때,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그냥 강력하게 올라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 그걸 믿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어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엊그저께 4일날 반등주는 1.4%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이유도 뭐 이런 모습은 원래부터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척하고 또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이 다시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쾅쾅쾅 아주 세게 아주 빠르게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안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뭐 조만간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테마주들이 강하게 오르겠다라는 모습들을 지금 며칠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제도 방산주하고 LNG 가스 관련주하고 일부 종목들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 반도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가 많이 빠졌냐면은 LS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죠. 전선 관련주들도 하여튼 일부 종목들이 보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떨어졌던 경향인데 그래서 미국장은 18,000자리 지금 현재 자리 이 자리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이걸 깨고 17,000원에서 16,700 정도가 전저점 자리인데 여기에서 돌릴 거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떨어진다고 지금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도망가세요를 얘기 안 하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빠져요. 오늘도 보면 바닥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 종목들도 계속 일부는 갔어요. 뭐 LNG 가스선이라든지 일부 뉴스는 애들은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미국장 흔들릴 때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지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장중에 먼저 미리 선반영이죠. 1,100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장 막판에는 이제 1,000개 안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장중에 1,100개까지 코스닥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 어제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져도 뭐 위험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살살살살살살 밀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지금 바닥을 쳤느냐 안 쳤느냐. 엊그저께 모양도 바닥을 안 쳤다고 그랬는데 어제 모양이 바닥을 쳤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아니 이 모습에서도 바닥 아닙니다 아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습은 더욱더 바닥이 아닌 겁니다. 바닥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갔고 사실 뭐 좀 빨리 떨어졌으면은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좀 가봐야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져서 그래요. 확 하고 17,000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미국장은 거의 뭐 반등을 시그널을 곧 주겠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멈췄기 때문에 18,000원에서 멈출지 17,000 부근에서 멈출지 이건 다음 주로 가봐야 알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되게 강해요. 미국장이 저렇게 흔들리면 이 모습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미국장이 저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60에서를 지지하더니 여기서 버팅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양봉 나오고 있어요. 60일선을 지지를 하는 척을 하면서 버팅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반등만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기서 우리는 돌릴 거야라고 지금 얘네들이 시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미국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돌지 않거나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얘들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하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오늘 뭐 테마주들 보니까 전고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화장품, 뭐 중국 양해 때문에 저쪽 소비주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 음식업종 뭐 이런 것들 강하게 움직이는데 몇몇 종목들 보이는데 어제는 그 라면 관련주, 음식업종 이런 애들이 뭐 농심, 뭐 삼양식품 어제는 그런 애들도 움직이고 그 한국 맥널티 커피죠 커피 가격 상승한다고 움직이지만 하여튼 지금 테마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다 가만 보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덜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유리기판도 움직이던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진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싶어갖고 뭔가 모양을 만드는 모습. 그래서 미국장만 그러니까 뭐 더도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국장만 반등이 시작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강하게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렇게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테마주들은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일부 테마주들은 이슈만 붙으면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또 테마주 장세, 강한 흐름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많이 지금 올라가지 않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LNG 가스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은 좀 많이 빠져야 돼요. 많이 빠지면 참 좋은데 잘 안 빠집니다. 일단은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좀 세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를 어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흔들림에 생각보다 안 빠져서 그냥 강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갈팡, 질팡, 자국 내에서도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변동. 이번 관세 이슈는 오는 9일이죠. 일요일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멕시코는 오는 일요일에 보복 관세 발표를 예고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이날 트리도의 뒤를 이을 만한 후임 총리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되겠고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하신 여러분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TCC 스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지금 이 시각 바로 흐름을 보자면 0.36% 아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그새 양전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현재 27,8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TCC 스틸. 전문가님 그간 많이 눌려 있었던 철강주가 또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주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와 철강 이 두 가지에 정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의 TCC 스틸 과연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자, 최근에 이제 그 LNG 가스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관 관련주, 그다음에 관이음새, 그다음에 저가철강주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TCC 스틸도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섹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고체하고 2차 전지하고 움직이는데 이 TCC 스틸이 2차 전지 소재 부품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올라간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단타치기에는 그리고 미국장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시장이 안 떨어져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버팁니다. 이러다가 미국장이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18,000자리에서 오늘서부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주면 시작이거든요. 또 테마주 강세장의 매매, 그러니까 미국장보다 강한 우리나라 테마주 강세장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왔던 조정을 마무리하고. 근데 그게 다음 주 주초에 나올지, 다음 주 주후반에 나올지, 이거는 미국 시장을 열어봐야 돼요. 이 시장 봤는데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일부 종목들만 튀어다니고 뭐 이러는 건데 미국 장만 바닥을 잡으면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튑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저가 철강주, 그다음에 뭐 가스관 관련주, LNG 관련주, 그다음에 뭐 철강 관련주 이런 애들 관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쫓아가지 말았어요. 오늘 미국장 뭐 폭등한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뭐 미국장 폭등할지 안 할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천천히 저점 매수한다는 쪽으로 오늘 TCC 스틸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보게 된 TCC 스틸,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지난주 한 주간의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또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차례대로 하이로코리아와 원익홀딩스, 하이로코리아 29,000원, 3,500원, 27,000원 선에 만나봤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시장이 강했었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2월 28일 엑세스바이오 5,600원, 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정리해 보시죠. 가장 먼저 3월 4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5일 센즈랩 8,260원, 12%의 상승률 단 이틀 만에 도달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목표가 달성을 성공해줬습니다. 또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TCC 스틸 28,250원에 만나봤는데요. 2%의 상승률 하루 만에 기록해줬네요. 정말 센즈랩이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12%의 상승률을 추가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한번 세워볼지, 여기에서 진입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볼 거고요. 또 이어서 TCC 스틸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죠. 월요일 날은 대체휴일이었으니까 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 중에 여전히 있지만 곧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미국장도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라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져 봤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건 떨어져 봤자 매수의 기회인 거지 지금 미국장이 꺾인 게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미국 시장 다시 오를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차트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면은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싶어갖고 지금 모양 만들잖아요. 개구리 다시 뛰려고 움츠리듯이.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장이 아니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이슈가 어디 쪽에 몰리나. 왜냐면 지금 뉴스 재료에 의해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화이로코리아 3월 4일 날 화요일 날 드렸었는데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싸게 내려오면 사볼만 하다 그랬죠. 내려오면 사볼만 해요, 진짜로. 내려오면 뭐 부담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중에 있는, 생각보다 안 빠지지만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받으면 싸게 내려오면 사볼 필요는 있는. 태광, 성광밴드, 뭐 한국카본 이런 애들 이미 벌써 올라가서 잘 가고 있던 애들이고 최근에 잘 빠지지도 않고 하는 애들이고 하이로코리아 요 한 해만 그 애들 중에서는 얘만 안 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무난한 종목인데 가격을 안 주니까. 자, 됐고요. 자, 다음은 센즈랩. 자, 어제도 수익이 좀 나서 매도 가능하다 그랬죠? 저 근데 어제 장중에 한번 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아침부터 개파락 떨어졌는데 어제도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저께도 수익 났을 때 못 판 사람들은 다시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겁니까? 거기서 팔라 그랬죠? 근데 안 팔면 또 내려오니까 또 아쉬울 거고. 자,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전저점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또 올라올 텐데 거기서도 안 팔면 또 떨어집니다. 이게 어제 언제 이렇게 움직였냐면 막판에 갑자기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침에 여기서 못 팔았던 사람들이 기다리면 또 수익을 줄 거니까 기다리면은 거기서 파세요라고 했죠.
근데 수익이 더 많이 거의 2배가 났습니다. 어제 6%대였었는데 어제 그냥 안 팔고 놓쳤던 사람들은 12%나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안 파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평생 안 팔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팔아줘야 돼요. 안 팔면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전저점 깨지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깨지면 일로 떨어지는 거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전저점 깨지기 전에 어디까지 올라오든 간에 욕심내지 말고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안 깨지면 10,000원도 가고 12,000원도 가고 할 수는 있어요. 전저점이 안 깨지는데 전저점이 깨지면 매매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매매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투자는 뭐 전저점 깨지면 어때요? 뭐 5,000원, 4,000원, 2,000원, 1,000원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10,000원 가면 되지. 이건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인 거고 단기 투자는 전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틀린 거예요. 틀려 먹은 거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전저점이 깨지면 매매로서는 생명력이 단기적으로는 끝난 거고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건데 라는 그 관점의 차이니까. 그래서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 센질에 또 다시 또 올라오면 또 욕심낸 사람들은 또 어차피 욕심낸 사람도 안 팔겠지만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또 떨어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사고 팔고 매매하면 재미있는 종목. 그런 매매의 장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TCC 스틸 뭐 양호하죠. 어제 가격대에서 지금 조금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얘기할 거니까. 급등명중 종목. 자, 퍼스텍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아요. 방산주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고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오늘은 좀 빠지네요. 우주항공 테마가. 어제 좀 움직였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데 빠지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그동안에 뭐 저쪽에서 물려 있다가 안 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수익 났을 때 다 팔았겠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절반은 팔고 가라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번 방송 가보세요. 이게 더 갈 것 같아도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갈 거라고 보는데 안 팔면 떨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떨어지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제같이 올라갈 때 절반을 팔아라. 그러면 다시 3,500원, 3,200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저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팔아줘야 돼요. 팔아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욕심을 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냈더니 올라가질 않고 도로 원래 자리로 가면 얼마나 그렇죠?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아야 되는. 어쨌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11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2절에서도 2년 전, 3년 전에서도 한 3,000원대, 3,500원대 이런 자리에서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우주항공 테마에도 들어가고 미사일 테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산주죠. 방산주에도 들어가는 종목인데 차트가 바닥에서 5,000원을 한번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방산주들, 대형주들은 너무너무 잘 갔어요. 너무너무 잘 갔는데 이렇게 중소형주들, 조그만 애들, 이게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애들이 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갈 건데 그 언젠가는 이 세력들이 언제 입맛을 땡겨갖고 올릴지를 모르니까, 언제 올릴지를 모르니까 이게 2년 전서부터 여기 바닥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 퍼스텍 지겹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2년 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퍼스텍하고 그때 당시 엘컴텍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엘컴텍 그 금 관련주 뭐 요즘 들어서 좀 움직여서 다시 물론 걔네들 다 바닥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 수익 달성을 했던 애들입니다. 뭐 30% 50% 수익 났을 때 다 팔아라. 나머지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가는 거는 뭐 자식한테 물려주든 뭐 새를 이어서 뭐 약간 대대손손 뭐 물려주든 그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지만 수익 났을 때 다 챙기라고 했었던 종목들인데 이제 또 다시 움직이는 바닥주 퍼스텍입니다. 저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TCC 스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퍼스텍처럼 뭐 30% 올라가는 거는 물론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짧게 사면서 5% 끊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저렇게 흔들리는데도 크게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자, TCC 스틸, 자, 철강 섹터이면서 2차 전지라고 그랬죠. 자, 현재 가격 어제 28,250원에 드렸었는데 오늘 28,050원이죠. 그러니까 어제 샀던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신규 매수한 사람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래서 28,050원에서 신규 매수 또 접근이 가능하고 21선 잘 지지해주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은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식음료, 그다음에 포장 용기,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그러니까 도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주석 도금 강판, 니켈 도금 강판, 무슨 도금, 그러니까 도금 이런 건데 쭉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게 철강 섹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강간업체, 그래서 강간업체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강판 여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거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돼 있죠. 2차 전지 재료 부품주로도 들어가요. 근데 오늘 전고체하고 2차 전지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LNG 가스선 관련주 움직이면은 강판, 강관업체, 이음새, 피팅, 밸브 이런 거 움직이면서 저가 철강주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최근에 동양철강, 몬배철강 이런 거 움직이듯이 그렇게 되면 TCC 스틸도 거기에 엮여서 아니면은 철강 섹터들이 또 관세액이 나오면서 또 움직이면서 올라가주면 그래서 차트가 괜찮아서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전고점만 올라가도 20%인데 5에서 여기 바로 앞에 어제 고가만 올라가도 12%예요. 그러니까 3에서 5%는 간단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매매 종목이고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 전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난리치면서 급락해야지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전저점이 깨지고 오늘 2% 떨어지고 코스피도 전저점이 깨지고 2,500이 깨진다 그러면 TCC 스틸은 손절이 돼야 되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미국장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게 버텼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미국장 반등 나올 때 올라가려는 모습이니까 이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여서 오늘도 TCC 스틸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TCC 스틸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28,05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볼 순간이 다가왔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이 첫 번째 종목 금양이 또 오늘 나와줬네요. 지금 이 시각 금양 24,000원의 매수가 또 10%의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 참 많이도 꺾였네요. 현재 5.48% 내리게 되면서 13,850원 선 지나가고 있는 금양입니다. 전문가님 또 최근에 금양이 참 말들이 많았었죠. 굉장히 어제에 개파락이 2번이나 나왔는데 앞으로의 금양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자, 금양 자, 일단 전저점이 깨지는 흐름은 아주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밑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도망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눌렀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든 물량을 매집을 해갖고 그러니까 공포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00원까지 공포를 줘버리게 되면 개인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걸 매집을 해갖고 2,000원에서 나중에 4만 원, 6만 원을 땡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해피엔딩 시나리오인 거고요. 새드엔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들고 있던 세력들 중에 누군가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자가 스토리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해서 해도 좋을 얘기가 아닌 게 2,000원까지 뺐다가 나중에 6만 원 가면은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여기서 뭐 반에 반토막이 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이 깨었다는 얘기는 거래도 실렸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쉽게 올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24,000원, 24,000원. 그러니까 싸다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손실이 지금 아무래도 너무 큽니다. 지금 이게 거의 반토막이죠. 뭐 24,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한 44% 정도 손실인 경우인데, 이게 손실이 좀 적으면 뭐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어제 그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과거에도 경험을 해보면 단기간에 승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한 달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게 2, 3일 안에 반등을 강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일주일만 좀 기다려 봤다가 일주일 안에 2만 원 돌파를 한다. 강하게 좀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이는 척했다가 그러니까 매집하는 패턴들 중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게 죽이는 패턴을 보여줬다가 빠른 시간에 이걸 감아 올려서 다시 올리게 되면 이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경우인 건데 그렇다고 그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물렸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나 뭐 길어도 한 달 안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빠른 거는 2, 3일 만에 해주는 게 좋아. 다음 주 주초에. 근데 한 일주일 안에 강하게 2만 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일부만 가져가면서 욕심을 내시면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 근데 대부분의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머물고 점점 떨어지면 물타기를 생각하실 텐데 물타기 할 게 아니고 비중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슬 밀려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더 줄였다가 정말 복수하고 싶으면 1년 뒤에 다시 쳐다보세요. 1년 뒤에.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얘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전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은 일단 안 좋은 거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셨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일주일 안에 급등을 하면서 2만 원 돌파 나오면서 3만 원 쪽으로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일부는 팔고 나머지 일부는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기를 제가 일단 바랄 수는 있는데 일단 쉬워 보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일단 전저점이 깨진 건 안 좋은 거니까 좀 마음에 좀 각오를 하셨다가 비중을 더 줄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VM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50원에 10%의 비중, 지금 시각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6.5% 이상 내리게 되면서 25,1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왜 이렇게 오늘 강하게 내리나 봤더니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영업 손실이 71억 원가량으로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현재 주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장 마감 후에 뭔가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영업 손실을 발표한 HVM,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HVM도 보니까 우주항공 테마에도 들어가네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우주 분야의 신규 소재 기술적 난이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주항공 얘기가 들어가 있죠. 섹터는 반도체 뭐 그쪽 섹터인 것 같은데 금속이네 얘도 뭐 실적이야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일단 매출은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았네요. 당기순이 뭐 앞으로 점점 실적이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 충격받은 거는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트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미국 장만 반등 주면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용이나 섹터나 차트나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가 딱 있네요. 매수한 가격대. 왜 여기서 샀을까요? 자, 봐봐요. 사지 말아야 될 자리, 사야 될 자리 이거 그림을 보면 앞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될 자리 여기 머리 부딪히는 자리들.
앞으로도 사라지 말아야 될 자리 32,000원짜리, 34,000원짜리, 36,000원짜리 사야 될 자리 여기서는 과거에서는 15,000원짜리, 여기서 19,000원짜리, 여기는 2만 원짜리, 여기 22,000원짜리, 여기 25,000원짜리. 근데 지금 얼마에 사셨다고 지금 질문 주셨죠? 32,200원. 그러니까 거꾸로 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사갖고 22,000원 샀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3,000원 수익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수익권이니까 좀 더 버텼다가 아니면 비중을 더 늘리세요. 이럴 텐데 지금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해야 됩니까?라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지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저점까지 보고 있다가 미국장 반등 주고 돌려서 올리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추가 매수한다고 답은 안 나옵니다. 좀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지고 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등 주면 그다음에 걸리는 자리는 27,500원이에요. 뭐 물린 자리보다는 한참 모자르지만 27,500원에서는 추가 매수한 거는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대기에 고점에 물려 있는 종목들 빠져나오는 거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삼성전자도 네이버, 카카오도 최고점에 물린 자리를 복구해 달라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모든 주식이 이 고점이 어려워요. 그 고점이 아니고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단계 고점에 올라가는 거는 쉬운데. 그래서 27,500원까지는 쉬운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우주항공 테마가 폭등세가 나오면 가능은 하니까. 어쨌든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27,500원, 그다음 뭐 3만 원. 요 정도에서는 사고 팔고 뭐 트럼프가 우주항공 테마에다가 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우주항공 쪽으로 해갖고 뭐 중국과의 뭔가 경쟁을 하든 뭔가 큰 이슈가 터지면 우주항공 테마로 몰리면 그때는 32,5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섹터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3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1%가량 내리게 되면서 8,5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위치 하면은 캠트로닉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캠트로닉스의 계열사인데요. 지금 시각 캠트로닉스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다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 자, 위치 작년에 들어온 신규주네요. 전기차 섹터로 들어와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뭐 빠질 것도 없어요. 한 4개월 동안 빠졌고 4개월 동안 빠졌고 바닥에서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그냥 천천히 가져가다 보면 10,000원은 다시 회복하면서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를 않으니까 대신에 이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깨질 조짐은 안 보이니까 10,000원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깨지기보다는 그래서 1,623원 정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로 올라온다. 근데 그래도 거래가 안 실린다 그러면 이거 말고 트럼프 수혜주로 가세요. 트럼프 수혜주로. 그게 더 핫하고 좋습니다. 차라리 우주항공 테마가 얘보다 더 핫하고 더 강하게 움직이거나 왜 우주항공 테마냐면 방산주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방산주하고 우주항공하고 그래도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엔진이라든지 어차피 비행기라는 부분과 우주선의 로켓 엔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이걸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그걸로 이제 우주 전쟁도 하겠죠. 뭐 지금은 여러분 생각도 안 하겠지만 나중에는 우주 속에서 전쟁할 거예요, 진짜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우주로 날아다니는 거죠. 땅에서 돌아다니면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우주 관련주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까운 미래에는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깝겠지만 하여튼 방산과 또 연관되니까 그래서 우주 관련주들 쪽으로 보시거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어쨌든 이거는 10,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규장에서 무려 5.7% 가까이 급락했죠. 사실 시장도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익숙해져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5.7%라니 막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급락한 이유, Why Nvidia stock is sinking today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요. 가장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를 바로 볼게요. NVIDIA stock is falling today as Marvell Technologies' recent earning report is reshaping approaches to valuation for AI and semiconductor stocks. 마블 테크놀로지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바로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엔비디아 그리고 AI 수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데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rvell posted sales earnings, 매출과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리고 forward guidance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beat expectations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했던 기대감을 가졌던 탓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벨이 왜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를 넘지 못했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마벨이 내놓은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1,000,000,000가량 소폭 상회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월가가 이 AI 관련주들에게 유독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다음 분기에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마진 쪽이 다소 압박을 받은 영향도 이 마벨의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demand in the AI space continues to look strong. 여전히 이 AI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but valuation sentiment is shifting as microeconomic and geopolitical risk,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에 의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 마찰이나 관세와 규제 위험에 따른 AI 섹터 전반이 투심이 위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코어 위브가 납품 문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를 취소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가 딥시크 방식의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투심이 악화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AI 계속해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와의 이 수익성 악화 그리고 AI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미국장이 조정받아서 그래요. 미국장이 조정받으면 뉴스들도 시들시들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뉴스들이 똑같은 뉴스인데도 되게 좋게 그리고 기대감과 미래에 좋을 것까지도 땡겨와가지고 막 펌핑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올라가는 생각이 없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신규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자, 어제 비슷합니다. 자, 미국장은 아직 반등줄 시그널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8,000에서 지지하고 있지만 17,000까지 내려와도 돼요. 거기서 내려와서 17,000 잠깐 떼주고 16,700이나 16,500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 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종목들 단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 시장 나스닥만 해도 이경 시총이 지금 몇 경 이렇게 돼버리는데 제가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예측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차트를 보면은 미국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올라갈 준비가. 여기서 어설프게 오늘 반등 좀 나와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또 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움직이든가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장은 일로 얼마든지 밀릴 수가 있어서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장이 웃긴 거예요. 과거에서는 이렇게 미국장 빠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장은 더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회원들한테 미국 주식 추천 안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다 우리나라 주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지면 뭘 매수할 건가.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빠지질 않아요. 바닥 저점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던 애들이 급등이 나와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재밌죠. 근데 그래도 미국 주식을 반반 섞어서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쪽을 보면 다시.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흔들리게 되면 최소한 $10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98, $84 이 정도까지는 밀려야 좀 매매가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이거보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뉴스에서 기사에서 반토막 났다고. 240달러 내려가야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날라면 그러니까 50% 마이너스 하려면 좀 더 떨어져야 돼. 240달러. 자, 근데 이거 270달러 이하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미국 시장이 시동이 걸렸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마이바흐라는 차를 줬어요. 근데 키를 안 줬어. 기름을 안 넣어줬어. 키도 없고 기름도 없으면 그건 남의 차죠. 여러분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가격이 내려와도 키도 없고 기름이 안 넣어졌으면 차가 시동이 걸려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동 걸리고 올라가려면 미국장이 반등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빠졌으니까 만약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괴롭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눈을 탁 그쵸? 버럭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서 들어갈 건가?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거 방송을 잘 보세요. 아침에 딱 와갖고 여러분들 드디어 미국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하면서 테슬라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반등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 이제부터는 좀 강하게 좀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이유는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이고 더 재밌게 테슬라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더 빠른 수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폭등을 하게 되면 미국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게 그렇죠. 먼저는 미국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게 그게 이유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미 벌써 제가 방송에서 뭐 종목들 이것도 급등했고 저것도 급등했고 뭐 이런 얘기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럼 테슬라도 그때쯤에서 반등을 주고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돌려갖고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빠지고 나서 뭐 여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또 떨어지게 하겠죠. 뭐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리고 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 요 정도 흐름들이 나오려면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만간에 반등을 주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애들이 찾아보면 메타도 한번 볼까요? 메타도 보면은 많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매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매로 보려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공략하기는 좋은데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아서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반등 줄 때도 많이 그 올라갈 폭이 좀 적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처럼 많이 빠졌으면 얘도 뭐 여기서 350달러, 반토막이면은 750달러니까 뭐 740달러 치게 되고 그러면 뭐 300, 뭐 요 정도로 뭐 340, 50달러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로 매매로 노리면 되는데 없어요. 테슬라만큼 많이 빠진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덜 빠졌고 테슬라는 많이 빠졌고 애플도 덜 빠졌죠. 애플도 그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마음 편안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니까. 근데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낫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강한 걸로 따지면 애플이 강하지만 그만큼 많이 안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적을 거고. 그리고 애플을 사느니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못 간 애들이 널렸고 바닥주들도 널렸고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 로봇주들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바닥만 잡히면 로봇주들은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로봇주들 보시는 것도 좋고 LNG 가스선, 가스 관련주들 제가 계속 얘기도 했지만 이쪽 애들은 알래스카 그 가스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테슬라 말고는 많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애매해요. 그래서 더 빠져야지만 저쪽도 매매가 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 정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미국 주식의 정수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방송 내용 3가지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단기 매매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말씀 오늘도 주셨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어제와 동일했던 TCC 스틸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